자, 4강입니다. 자, 4강은 문항수가 좀 많죠. 4 곱하기 4니까 16문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은 8개씩 잘라서 전반부와 후반부 구성할 테니까 자, 구성상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Part 6는 Part 5하고 좀 다른 점이 뭐 몇 가지가 있죠. 뭐 여러분들 매달 거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그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찾는 게 아니라 문장을 찾는 유형이 하나 있죠. 그래서 뭐 수능 때 여러분들 뭐 빈칸 추론 많이 해봤으니까 뭐 그것과 똑같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능의 지문과 그 다음에 이 토익의 지문은 양상이 완전히 다르죠. 토익은 전부 다 그 실생활의 랭귀지잖아요, 그죠? 언어죠. 자, 그래서 형이상학적이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높은 사고력을 그렇게 요구하는 건 없어요. 그냥 영어 능력만 잘 갖추고 계시고 해석만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아무래도 단문 안에 모든 단서가 다 들어있는 Part 5와는 달리 얘는 장문 안에 지금 빈칸이 뚫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참고하셔야 되는 어휘나 어법 문제, 특히 시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빈칸 추론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빈칸이 들어있는 해당 문장만 읽고 좀 답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앞에부터 빈칸 추론 문제가 등장할 때까지는 꼼꼼하게 읽어가시면서 자, 글의 흐름과 줄거리들을 잘 파악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점들 저와 함께 공유하시면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질문 같은 경우는 브로셔가 되겠어요. 브로셔는 이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 아니겠습니까? 그 책자의 내용이 뭘까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이 문제로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True Foods, 이거는 음식과 관련된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방법들을 몇 개 갖고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어떤 방법입니까? 당신이 to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가 와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하는 거 알죠? 그래서 get the delicious, wholesome f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갖다가 단순하게 식당에 가서 먹어야죠. 그게 아니라 자, 저 식품 저게 무슨 식당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으나 아니면 식품 회사인지 모르겠으나 매장에 가서 우리가 식품을 살 수도 있고요. 라면을 또 배달시켜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푸드 다음에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그런 푸드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 요거는 그러니까 식품을 갖다가 획득하는 몇 가지 방법을 일러주는 그런 안내책자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션이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는 모두 다 형용사일 수 있나요? 있죠. 네. 자, each부터 시작해가지고 one까지 모두가 다 형용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each는 뭐죠? 각각의 옵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뒤쪽에 동사가 또 let's니까 여기는 지금 단수가 나오는 게 맞긴 맞는데 각각은 단수로 받는 거 맞으니까 각각의 옵션은 그러면 뒤에는 이제 각각의 옵션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되잖아요. 맞죠? 자, 두 번째는 such는 그러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such는 그렇게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such는 죄송합니다. 그러한, 대단한 이런 형용사와 또 부사로 쓰이면 그렇게 대단하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옵션이 되는 것이죠. 이건 문맥상 적절치 않네요. neither는 두 개의 옵션이 있는데 그 둘 중 어느 하나의 옵션도 뭐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이면 C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one은 당연히 하나의 옵션은.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용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 하나의 옵션에 대한 설명이냐 아니면 각각의 옵션에 대한 설명이냐 아니면 옵션이 두 개 있는데 둘 중 어느 것도 이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뒤쪽에 내용을 보니까 당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는 것입니까? Which items you want to have delivered to your home on a weekly or monthly basis라고 해서 이게 전부 다 목적어네요.
자, 그리고 해석이 중요한데 여기는 지금 which items가 지금 의문사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 어디 있었는데요? 자, 어디 찾으셨어요? 요거는 지금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찾아내실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 독해 실력이 상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음식의 어떤 아이템들 있잖아요. 카레면 카레고, 그죠? 자, 그다음 라면이면 라면이고. 이런 아이템들이 배달되게끔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사역동사거든요. 지금 이 have가. 이걸 찾아낼 수 있으면 상당히 지금 수준에 오르신 겁니다. 당신이 어떤 아이템이 배달되기를 원하는지 집으로 on a weekly or monthly basis. 정기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간의 기반, 월간의 기반으로 이런 얘기니까 달에 한 번, 월에 한 번. 그러니까 정기 배달이죠. 우리가 우유 배달 받는 것처럼 그렇게 정기 배달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음식의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둘 중에 어떤 옵션도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옵션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하나의 옵션은 이거다. 이것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another가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정답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의 옵션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게 지금 Part 5와 6의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 자, 이번에는 이제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달라요. 자, 그래서 따져보니까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maximum이 이제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럼 뒤에는 명사가 와야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is는 명사와 동사의 동일형입니다. 그래서 동사로 사용되면 무슨 뜻이에요? 경감 완화시키다. 두 번째는 뭐뭐뭐를 쉽게 만들다, 용이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명사로는 용이함의 뜻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뭐 난이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냥 품사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A번으로 딱 썼는데 선택지 자체는 굉장히 학습이 필요한 그런 선택지였고, 자, 나중에 이제 틀림없이 동사로도 만날 거예요. 시험 보러 가시면.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빈칸 추론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브로셔의 내용은 이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several ways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옵션이 나오고 또 하나의 옵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another 다음에 생략된 단어가 옵션이에요. 당신이 뭐 하도록? daily deliveries. 그러니까 월간 주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deliveries를 얻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매일 배송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웹사이트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뭘 위해서? maximum, 최상의, 자, is, 용이함입니다. 사용의 용이함을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33번 문제인데요. 드디어 빈칸 추론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을 둘 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될 텐데요. 자, 앞문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e sell in the store. 우리가 점포에서 팔고 있는 모든 것은 또한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도. 세 번째 방법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월간이나 주간 배송, 두 번째는 일간 배송, 세 번째는 온라인 구매입니다. 자, 그리고 뒷문장은 뭐예요? You will find.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뭐를요? How simple it is. 그것이 얼마나 단순한지를 알게 될 거다. 잠깐만요.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단순하다? 그것이 뭘까요? 이런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빈칸의 내용을 추론하시는데요. 주관식으로 자, 빈칸의 내용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떠오르시면 선택지를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고객 서비스의 대표자들이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적절치 않죠.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온라인 구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와의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플하다에 대한 근거가 지금 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미안합니다만 웹사이트가 다음 달까지는 이용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왜 나옵니까 지금? 자,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또한 자동화된 페이먼트 메소드도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온라인 구매를 할 때 특장점이죠. 요것이 제시가 되고, 자, 이 it가 바로 뭐예요? Automated Payment Method를 가리킨다면 이거는 문맥상 쫙 달라붙는 그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C번을 정답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가시면, 자, be sure는 확실하게 뭐뭐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Pay for all your items in advance at the store. 점포에서 미리 아이템에 대해서 돈을 확실히 지불을 좀 해주세요. 이건 지금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C번으로 고르는 것이 혼돈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최악의 경우에는 오답을 여러분들이 버리는 것은 그닥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33번 마무리 짓고요. 34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뭐가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까? It is our goal.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당신의 쇼핑 익스피리언스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동사는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동사가 to 다음에 들어오더라도 뭐예요? 원형이 들어오든가 이게 전치사면 ing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동사는 제거하시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to making이 오면 making 하는 것에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요거는 가주어 진주어예요. 당신의 쇼핑 경험을 어떻게? 자, as convenient as possible. 가능한 한 편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라고 해서 이 전체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주어 동사 보호가 다 와 있기 때문에 전치사 구가 부사로 와도 얼마든지 상관이 없지만 to making은 전혀 문맥상 적절한 부사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요거는 가주어 진주어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A번을 정답으로 쓰시는 게 옳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정도의 능력은 대부분의 토익커들이 잘 갖추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읽을 필요가 없지요, 실제로는.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두 번째는 letter,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to whom it may concern. 이건 그냥 다 외우세요. 담당자에게 이런 뜻입니다. 자, 10월 7일 날 보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이 사람을 뭐뭐뭐 한다. 어휘 문제잖아요. regret는 후회한다. 이 사람을 후회해요. 이 사람을 recall해. 물론 recall은 회상의 뜻도 있습니다만 토익에서는 회상의 뜻으로 거의 나오지 않아요. 토익에서는 자발적으로 물품을 회수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 뭐 리콜한다 이런 거고요. 자, relieve는 정답이든 아니든 별표 3개. 1번 자, 구원하다의 뜻이 있고요. 2번 경감 완화시키다의 뜻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경감 완화시키다, 구원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누구누구를 안심시키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목적으로 오게 되면 이 사람을 구원하든가 이 사람을 안심시키다의 뜻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추천하다의 뜻입니다. 자, 근데 뒤에 뭐가 나와 있죠? for year가 나와 있습니다. For the position of assistant manager at Wilson Financial. 금융회사의 자, 뭐 한 계장쯤으로 번역할까요? 우리말로 하면 뭐 과장이 이제 매니저이니까 어시스턴트 매니저는 뭐 보조 관리자. 그러니까 한 주임쯤으로 합시다. 주임의 직위에 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뭘 구원합니까? 추천하죠. 맞죠? 추천과 제안의 D번을 정답으로 고르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 자,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은 뭐예요? 직원을 갖다가 추천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자,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A, B, C, D는 다 동사죠. 또 수태 시제를 따지라는 겁니다. 복수동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테러 가겠습니다. 자, 뒤쪽에 목적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동태인 C와 D가 정답입니다. 근데 두 개가 다 수동태니까 뭐죠? 시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고용이 돼 있었는지 이 회사에, 그죠? 아니면 현재 고용이 돼 있는 상태인지는 이 문장만 보고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봤더니 그녀의 main duties are
이게 현재입니다. 그녀의 주요한 임무는 투이하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뭐뭐였습니다가 아니죠. 따라서 이 여자는 뭐예요? 요 회사에 지금 취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현재는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라고 보여집니까? 같은 회사에서 지금 이 사람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일 거예요. 이 사람이 추천 편지를 쓰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C번에다 정답을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가는데, 자, 앞 내용이 뭐예요? 이거 다 읽지 않아도 되죠, 사실은. 그녀의 주요한 임무는 뭐뭐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니까. deal with는 다루다고요. 뭐뭐뭐를 다루다지만 해석은 타동사로 되지만 반드시 자동사로 with를 붙여서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customers, 고객을 다루고, 그 다음에 to handle loan request, 대출 요청을 갖다가 처리하는 것이구나. 대출 담당 그런 직원인가 봐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해왔다. 그 여자와 함께 지난 5년 동안. 좋아요. 직장 상사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럼 중간에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A부터 읽어봤더니 그녀가 현재는 not looking to change jobs. 잡을 바꾸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look to는 별표 1개, part 7에서 가끔 expected 뜻으로 등장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잡을 갖다 바꾸는 거 별로 이렇게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이 여자를 새로운 회사에 추천을 합니까? 다음입니다. 그녀는 performs each of them. 자, 그것들 각각입니다. 그것들이 뭘까요? 앞에 나온 이 임무들이죠. 그 각각을 갖다가 수행하고 이행하고 실행하는데 exceptionally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훌륭하게란 뜻이에요. 예외적으로는 평균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평범한 거를 갖다가 벗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긍정적 뉘앙스입니다. 따라서 exceptional도 훌륭한이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잘 수행합니다. 이런 얘기죠. 자, B번은 적절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녀가 이곳에서 몇 달 전에 막 일하기 시작했어요. 말 돼요? 5년 동안 함께 일했다는데 이게 무슨 논리가,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다 그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녀는 거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rarely는 거의 뭐뭐하지 못하다. 앞쪽에서 barely 보셨죠? 동의어입니다. to speak with customers, 고객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다. 말이 돼요? 그녀가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 중에서. 자, 그리고 38번째 문제로 가시면 asset부터 release까지 뭐 이게 다 명사네요. 다만 sign도 동사, 명사, 동일형. sign은 징후의 뜻과 간판의 뜻이 있죠. 자, 동사로 사용되면 서명하다의 뜻입니다. release도 동사와 명사의 의미가 동시에 있죠. 자, 이렇게 따지시고요. 빈칸은 누구 자리예요? 자, great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 있으니까 명사 자리입니다. 따라서 어휘 문제입니다. asset는 자산이죠.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져봤더니 어때요? 그녀가 뭐가 될 것이다? 바로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다. 당신네 회사에. 맞죠? 그러므로 자, 요거는 지금 상투어구예요. 그래서 추천 편지의 마지막에 거의 이런 내용이 잘 나오죠. 뭐 그 이외에도 앞쪽에 이제 장점들이 이런 게 나와 있죠. She's always on time. 시간을 잘 지켜요. 자, 그 다음에 never complains.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 no matter how much work she has. 그녀가 얼마나 많은 일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시켜도 일 잘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좀 슬픈 얘기네요. 그죠? 일을 많이 시키면 돈을 더 줘야죠. 그죠? 근데 불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애니까 써라.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이네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 if you decide to employ her, 그녀를 고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A번에 정답을 쓰시면 되고요. 자,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개 지문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마지막 한 번의 휴식이 남아있죠. 자, 잘 쉬시고 자, 돌아오셔서 마지막 2지문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지문부터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일단 이번에는 기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기사의 내용은 뭘까요? 밀워키 발이에요. 밀워키에는 밀러라고 하는 맥주 회사의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야구장 이름도 밀러 파크입니다. 그리고 그 홈런 치면 맥주병이 이렇게 쏟아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거기 그게 뭘 탁 쳐갖고 마스코트가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구장이 있어요. 밀워키. 작은 도시죠. 자, 3월 18일 날이고요. spokesman. 원래는 요즘에는 spokesperson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자, 그래서 대변인입니다. 병원 대변인이네요. 근데 그 병원이 어디 위치해 있어요?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는 병원의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발표했나요? 계획이죠. 어떤 계획이에요? 바로 increase the size of the hospital. 병원의 사이즈를 갖다가 좀 키우겠다. 규모를 갖다가 키우려는 계획이 어떻게 됐을까요? A번에 취소됐다. B번에 새롭게 만들어졌다. 갱신됐다. 그 다음에 funded는 그런 계획이 자금을 갖다가 지급받았다. reduced는 감소됐다. 뭐 감소됐다는 좀 어색하네요. 자, 이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건 여러분들이 지금 요 단일한 문장만 가지고 답을 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병원의 이사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승인했습니다. 뭐를요? 계획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요 시제예요. 과거보다 더 과거라는 얘기죠. 승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승인했습니다로 읽으면 cancelled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인을 했으니까. 맞죠? 그런데 승인을 했던 시점은 요거보다 더 과거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ad pp를 쓴 거고요. 어떤 계획이에요? 2개의 추가적 빌딩을 갖다가 자, 병원의 컴플렉스는 복합 단지죠. 그러니까 이 병원 되게 큰가 봐요. 그래서 병원 단지에다가 추가하는 계획을 승인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cancelled는 좀 그런데요? 그러면 돈을 지급받았나? 아니면 또 새롭게 바뀌었나?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어려워요, 되게.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property에 그 건물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산, 부동산. 그래서 그 property의 owner가 어떻게 됐습니까? were 이렇게 되어 있고요. to be constructed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죠. 그리고 is refusing 거부하고 있어요. 뭐를요? 그 땅 파는 거를 갖다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그 property는 어떤 property예요? 바로 2개의 건물이 어떻게 돼? 건축될 그죠? 예정이었던 자, 그런 property가 되겠습니다. 하하, 요거 보자. 2개의 건물이 건축될 예정이었던 그런 프로퍼티의 오너가 거절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제를 유심히 보게 되죠. 아, 승인을 했었는데 거부했구나, 결국은. 그러므로 이 계획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이 계획은 캔슬 됐다가 옳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A번의 정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어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가시면 될까요? 뭐 앞에 내용을 다 읽어보셨으니까 승인을 했던 상황.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A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자금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자금이 자, are still being raised. 인상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가시면 construction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음 달에 시작될 거래요. 이거는 뒤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말이 안 되고요. C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병원이 문 닫을 거래요. 그 결정의 결과로서. 그 결정 때문에 결국 문 닫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맞죠? 지금 뒤쪽에 연결되는 내용은 땅 주인이 안 판대요, 이런 얘기인데 왜 갑자기 병원 문 닫는 얘기가 왜 나와요? 이건 맥락상 전혀 개연성이 없어요. 자, 네 번째로 가시면 both were scheduled to be built starting in the summer.
양쪽 모두. 여기서 양쪽 모두는 뭘 의미할까요? 대명사 같은 건 중요 단서를 이용하셔야 돼요. extra two extra buildings가 되겠죠. 그 양쪽 모두가 예정돼 있었어요. 건축이 되도록 여름에. 근데 안 판대요. 이게 맞죠.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원래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이에요. 첫 번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죠. 여러분들 답 찾기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가시면 that is는 뭐예요? 즉, 부사입니다. otherwise는 이미 했고요. in addition은 추가적으로, however는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다 부사입니다. 자, 근데 뒷문장 내용 알잖아요. 원래 계획이 이거였거든요. 하지만 주인이 안 판대요. 정답은 T번인 것이죠.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품사 문제네요. 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더 다음에 명사가 없잖아요. 요거는 빠르게 B번으로 쓰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실제 시험장이었다면. 알겠죠? 자,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죠. 자,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feasible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명사로 feasibility도 토익이 가끔 나와요. 실행 가능성. 자, 우리는요, 실행 가능성입니다. acquiring land somewhere else. 그 밖에 다른 곳에 토지를 갖다가 얻는 것이죠. 획득하는 것의 실행 가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라고 스포크스맨이 말했고, 대변인이 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proceed with. 자, proceed는 앞으로 나아가답니다. 자, with 뭐를 가지고. 그래서 proceed with는 뭐뭐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뭐를 진행하다라고 번역해요. 우리의 계획을 갖다가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겁니다. proceed with 뭐뭐를 진행하다로 덩어리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세 번째 질문 마무리 짓고 네 번째로 가시는데요. 요거는 이메일이에요. 자, 누가 보냈어요? 아멘다가 보냈고요. 자,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수신자가 아멘다고요. 발신자가 누굽니까? 바로 비크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보냈네요. 8월 5일 날 보내셨고요.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된 그런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좀 독특해요. 자, 이런 유형이 드디어 출제되기 시작했죠. 흔치 않은 유형이에요. 보통 빈칸 추론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문장형으로 선택지가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고 요것도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접속사와 뭐 주어일까요? 한번 따져봅시다. 해서 봤더니 일단 어떻게 되어 있냐면 inform 다음에 somebody가 왔어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will be $605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접속사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빼면 주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품사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되는 원칙은 또다시 구조 분석을 통해서 어떤 품사가 필요하냐를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문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costing that 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접속사와 주어로 이루어진 D번을 정답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3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 짓고요. 아직 빈칸 추론 문제 안 풀었기 때문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요? 제가요, 봤어요. 방과, 당신 집에 있는 방과 방들 전부를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어떤 방이에요? 당신이 페인트를 칠하기를 원하는 방입니다. 아, 그래서 이분이 지금 페인트를 갖다가 의뢰했고 지금 이것은 자, 바로 도색을 하는 그런 회사가 의뢰인에게 보내는 업무 편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알려드리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당신에게. 무엇을요? 자, 코스트가 비용입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비용이 $650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됐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네요. selected부터 시작해서 solved까지.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패스하고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금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labor. 자, 노동 비용이죠. 임금과 그 다음에 페인트 비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록에 따르자면 뭐 기록이 남아있는 게 회사에 있나 봐요. 자, sky blue. 이거 색상인데요. bedroom에 대해서는 944 sky blue를 원하셨고, 자, 뭐에 대해서? living room과 kitchen, 그러니까 거실과 키친에 대해서는 ivory 색깔을 원하셨습니다. 뭐 want가 제일 wanted 이게 제일 좋은데요. wanted가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당신은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A번을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난이도 높지 않죠? 그 다음 문제로 가시면 only부터 시작해서 upcoming까지. 자, 어떤 품사가 일단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여기는 지금 available을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가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형용사가 나와서 형용사, 명사의 구조가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따져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entire process, 전체 과정 공정은 이틀을 필요로 합니다. 자, 마무리가 완료를 위해서는 이런 얘기죠. 제가요, work crew, crew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배 승무원과 같은 그런 직원을 말하죠.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crew가 그냥 직원의 뜻으로 많이 쓰여요. 직원을 집에 보낼 수 있어요. 언제요? 요날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용 가능한 날짜는 이날과 이날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건 뭐죠? 이날 말고 어떤 날이에요? 유일한? 최근은 지나간 거잖아요. 다가오는? 이건 단순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이용 가능한 날짜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이용 가능한 날짜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다가오는 이용 가능한 날짜는 요 날도 다가오는 이용 가능한 날짜겠죠. 일단 하루가 기준점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next의 이용 가능한 날짜로 가시는 게 맞기 때문에 요거는 형용사, 명사의 구조고 정답은 B번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앞문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죠. 이제 알려주세요. 뭐를요? 당신의 선호, 당신의 선호도.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날짜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빨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mount는 총액이 얼마에 이르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원래는 명사로 많이 쓰는데요. half the price of the work 이렇게 되죠. 자, 그 일의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의 절반에 이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무슨 금액 얘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뭐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앞에는 지금 직원들을 언제 보낼지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지금 반전된 거예요. 지금 뒤쪽의 이야기가. 그럼 중간에 뭔가 매개가 되는 그런 문장이 나와야겠죠? A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deposit, 보증금이죠? 맞죠? deposit은 맡기다의 뜻이기 때문에 동사로,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 명사로는 맡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도 deposit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증금입니다. 혹은 선불금입니다. 8월 8일까지는 늦어도 보증금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it는 뭐예요? 그 보증금이 자, the work. work의 가격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작업 비용의 가격의 절반에 이릅니다기 때문에 A번은 딱 들어맞는 거죠. 돈 얘기가. B번으로 가시면 우리가 꽤 바빠요. 이번 달에. 무슨 소리입니까? 8월 달에 오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paint on your website, on our website. 우리 웹사이트에서 페인트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미 선택했잖아요, 색상. 네 번째는 우리의 직원들이 can be at your home by 9 a.m. 직원 도착과 관련해서 정보를 이 편지 안에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뒤쪽에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비용 얘기가 얼마에 이른다. 전체 금액의 절반에 이른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뒤쪽 문장과 지금 논리적 완성이 되려면 뒤쪽 문장과 호응하려면 A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편집글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강의 강의 모두 해설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의 강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5번째 이명진 선생님 강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마지막에 Part 7 강의까지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달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다음 달은 더 신경 써서 더 좋은 문제로 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토목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